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중입니다. 네, 오늘 오후 황 대행과 회담을 갖는데요. 어떤 내용 주고받을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황 대행이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 오전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받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대북 강경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제일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이 전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후에 미국의 장관들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을 또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미국 언론에서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네. 설명도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북 경고 메시지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 구체적인 경고 메시지를 하겠죠.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가 대북 경고 메시지고 예. 이미 이제 4월 위기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4월 15일 날 태양절 때 이제 북한이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한 번은 넘어간 거고요. 지금 25일 인민군 북한군 창설 기념일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또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국내 예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동행했던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의 한국 배치 완료와 실제 운용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정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나가 굉장히 중요한 공문만 짜는 게 건데요. 아니고 전혀 예, 맥락을 앞뒤로 그래서 봐야겠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 이제 같이 동반한 기자가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전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미 사드의 중요 부품들은 한국에 들어온 상태니까요.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아니 그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한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사드 배치가 확정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고 이제 안 되고의 개념보다는 시간이 제가 걸리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예. 됐고요. 그리고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될 만하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행정부가 결정할, 다음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곧바로 펜스 부통령 대변인이 예.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배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취임 첫날 사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보호하는 핵심 기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처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올 때 비행기에서 무려 1시간 가까이 그 기자들을 상대로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 방어 체제인가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사드를 핵심적인 북한에 대한 위협 방위 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꿀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교 관계자의 말은 뭐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 예, 시기의 문제를 시기적으로 예, 그렇게 좀 저는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군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황 대행과 펜스의 만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에 대한 어떤 한미 양국의 어떤 그런 입장이 정리가 좀 될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좀 예, 보세요? 입장이 상당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최대한 압박과 이제 한국 언론에서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인게이지먼트는 사실은 개입보다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관여가 맞습니다. 이게 뉘앙스에 굉장히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개입이라는 거는 보통 군사적인 개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하는 의미고요. 관여는 그 앞부분의 그런 강제성이 다 끝난 후에
말 그대로 인게이지를 해서 좀 잘해보자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딩을 그 트럼프 행정부가 고를 때 굉장히 고심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을 주는데 그 압박의 수준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의 생존을 건드릴 정도로 특히 김정은 체제의 그런 뭐 생존을 건드릴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핵을 포기한다면 그 후에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관여, 인게이지를 하겠다. 그 의미가 그 하나 정책의 타이틀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정책은 현재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어제 펜스 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정책에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벼랑 끝 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히 주목하는 것이 그 여명거리 준공식에도 김정은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양복 입고 나타나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제 마음껏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열병식 때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그 의미는 미국이 아무리 뭐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건재하다. 미국이 아무리 자기한테 압력을 줘도 자기는 끄떡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예. 특히 저는 그 신포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신포라는 지역 자체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그렇죠. 지역 아닙니까? 거기 또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도 거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상 발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북극성 2형 같이 사실상은 SLBM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발사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무기 체계는 뭐 흔히들 지금 그 정도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SLBM을 갖는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한국이나 한미 연합 체제로 대비하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쪽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 있는 방안 중에 또 행여나 25일 전에 또 어떤 다시 한 번의 재차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실패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다시 정의를 그렇죠. 해볼 필요가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북한이 올해 들어서 지금 5번 이상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로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목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서 실패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패가 정말 실패일까? 왜냐하면 미사일을 쏠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엔진의 시험을 한다라는 거는 구태 높이 쏠 필요는 없이 가동이 됐는지만 예, 보면 되기 그런 것만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추정하기는 일부러 이번에 쐈다가도 이게 또 너무 많이 날아가서 이미 그 미국의 무기 체계가 전개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뭐 요격의 가능성 그러면은 그럴까봐 그냥 스스로 자폭을 했다라는 뭐 그런 추정도 나오고 그걸 있는 여쭤보고 상황입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 예. 의도된 실패인 건지 그거는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같이 그러겠네요. 놓고 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빈도수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미사일 발사 개발 의지가 강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올해만 해도 벌써 5차례인가 그러니까요.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일이 또 인민군 창건일이에요. 이때도 또 도발을 할지도 주목이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번째 지금 생각하고 예. 있는 거죠. 만약 하면 그때 하지 않을까 네. 하는 건데 저는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미중 정상회담 때 적지 않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이런 모든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태도가 조금 변하는 게 우리가 감지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변수는 지금 한국의 대선도 지금 그러니까요. 변수가 되고 예. 있는데요. 한국의 대선에 지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을 한다면 그렇죠. 이것은 북한한테 유리하지 않은 환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 정서가 커진다면 어쨌든 뭐 좋을 건 없겠죠. 좋을 게 없죠. 예, 다음에 한국 예.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안보가 중요시 되고 그런 북한한테는 유리하진 않겠죠. 그렇군요. 자, 중국이 북한과 그 중국을 오가는 중국 국적기 운항을 전격 중단을 시킨 데 이어서 중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 상품 판매도 중단을 시켰는데 물론 잠정 중단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이 어떤 중국의 어떤 대북 압박의 어떤 시초냐,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2주 조금 안 됐죠. 북한에서 나오는 일단 매체가 북한 매체라는 것은 100% 관영 매체지 않습니까? 뭐 그 국영 매체라고 하는 거 다 관영의 북한의 그 당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제 북한의 그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들을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특히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도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조중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중국 측 책임도 좀 이렇게 꼭 우리가 지켜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쉬운 거, 가장 뭐 사실상 뭐 관광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쉬운 문제부터 좀 그 약한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저는 조금 더 강력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히 핵심적인 것은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 하면은 네. 저는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공경에 난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시점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예. 전무후무한 강력한 대북 제재, 민생을 포함해서 뭐 거의 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육체 핵실험 내지는 ICBM 발사 같은 좀 어떤 대규모성의 도발을 하게 된다면 시기와 어떤 종류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언제쯤이나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뭐 미국의 압박, 그리고 중국의 압력, 그리고 지금 한국 대선 정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은. 그럼에도 이런 예측을 늘 북한은 넘었습니다. 그것에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게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변수는 김정은 체제의 문제죠. 그러니까 체제에 뭔가 도전이 있다든지 체제 안에 뭔가 자신들이 이런 걸 해야 할 이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나머지 요인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체제의 내부의 변수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완벽한 예측은 어렵고요. 가능성을 완전히 100%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